얘는 30cm 잡니다. 네. 이건 30cm 자예요. 이거 벽지 아닙니다. A4 용지입니다. 이걸 벽지라고 하는 순간 못 잘라. 30cm 자라고 하면 자르는데 벽지라고 하는 순간 잘 못 자르시더라고요. 자르는 거 똑같아요. 네. 이게 벽지 재단.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정도 길이로 벽지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벽지 재단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될까요? 꽉 안 눌러.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벽지를 드릴 테니 벽지를 재단을 해보세요.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우리가 일반 가정집 벽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할게요. 안 보이시면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자, 이게 이게 천정입니다. 벽하고 천정이에요. 그러면 벽하고 천정 사이에는 뭐가 있죠? 몰딩이 있죠. 몰딩. 네. 이 몰딩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일단 모양으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만났을 때 그 석고보드든 합판이든 완벽하게 깨끗하게 맞물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붙여놓고 몰딩으로 덮어서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몰딩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이 같은 몰딩이 있어요. 그러면 자, 벽지 줘보세요. 얘가 지금 직각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직각이라고 본다 그러면 자, 벽지 하나 주고 좀 줘보세요. 자, 이게 76cm입니다. 예. 76cm면 여기가 76cm란 말이에요. 그럼 좀 여유 있게 잘라야죠. 76cm, 78. 그러면 78 정도 자를게요. 이게 78입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도 직각이라고 봤을 때 얘가 벽지가 반듯하게 잘려져야 직각으로 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직각을 맞춰주는 게 여기서 이렇게 맞춰주면 이 각을 맞춰주면 직각이 돼요. 이렇게 되면 직각이 됩니다. 저 끝에를 직각으로 아니, 아래만 각을 맞으면 맞춰주면 그러면은 이 각을 맞춰주면 여기가 직각이 돼요. 자, 지금 여기 제가 표시한 데도 좀 덜 갔는데 1cm, 2cm 정도 여유를 줬으니까 그러면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벽지를 붙일 때 여기를 기준으로 붙이는 게 이 벽 수직을 기준으로 붙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먼저 맞춰주는 거죠. 여기를 먼저 맞춰주고, 자, 이걸 먼저 맞춰주는 거예요. 천정이 밀려나갔나 보다. 내가 잘못 잘랐다 소리는 못 하겠고요. 천장에 있던 맞추지 자, 않고 이 줄에다 예, 맞춘다고요? 이 줄에다 먼저 맞추세요. 자, 잠깐만 나보세요. 이렇게 맞춥니다. 이 끝에 맞췄죠? 그럼 이제 벽지를 붙일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남죠? 그럼 이제 벽지 붙여주는 거예요. 붙였죠? 그 다음 장 또 붙여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넣고 우리 반장님이 한번 잘라보실래요? 이렇게. 네. 저쪽에서 이쪽 위에부터 칼 아니 밑에서 잠깐만 칼 팔 잡는 선이 왼손은 원래 왼손 써요? 잡아야죠. 아니 팔이 너무 서요.
더 길게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더 끝에서. 예. 한번 그렇지. 이거 보면 스톱. 칼이 각도가 이렇게 주라는 얘기예요. 아, 더 네, 높여요? 네. 아, 예. 더 천장에 가깝게. 그 다음에 이 손으로는 여기를 받쳐줘요. 그 다음에 밀면서 가요. 이렇게. 이게 이제 칼이 지금 잘 안 먹어서 그래요. 아, 네. 안 잘렸는데. 이 칼이 보면 그 잘려서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예. 이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칼질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그 벽지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76cm였잖아요. 네. 그러면 매번 밑에서. 벽지를 자를 때마다 이 직각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잘라내 버릴 거니까. 우리는 한 2, 3cm 정도 여유를 주고 난 다음에 위로 올려 붙여서 잘라내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 각도가 2cm, 3cm만 안 벗어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여기서 매번 접어가지고 이 각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몰딩이 있는데 잘라내는 재단일 때는 그래요. 아, 몰딩이 있을 때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여유 있게 해서 이제 우리 이게 자르는데 대충 보면 여기서 보면 자가 이렇게 틀어지거나 이렇게 틀어지거나 아니면 보통 내 눈으로 봐서 이렇게 맞췄다 싶으면 10mm 내외예요. 이게 틀어지는 각도가. 그러니까 그게 크게 신경 안 쓰시고 내가 자를 대고 그냥 넣고 이 정도 선에 눈으로 맞춰주면 웬만큼 맞아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벗어나 봐야 10mm 내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이렇게 재단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몰딩이 없어요. 옛날식. 예, 예. 몰딩이 없고 여기서 천정을 먼저 벽지를 붙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를 붙여서 벽으로 조금 내려오겠죠? 네. 그럼 내려오고 난 다음에 벽은 또 가서 위에서 덧방으로 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 벽지를 붙였을 때는 이제 여기 밑에. 마감이니까 네. 이 부분이 반듯하게 재단이 돼야죠. 이렇게. 반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래야 여기가 이제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칼 재단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예요. 아, 칼 재단. 근데 이제 몰딩이 있을 때는 그냥 그 길이 적당한 길이만큼 잘라서 잘라내는 거니까 윗부분만 맞아주면 되죠. 무늬가 있거나 그런 좀. 이제 무늬는 이제 얘기가 다른데 요즘 무늬 있는 벽지들은 거의 없어요. 아, 근데 사실 요런 것도 다 있죠. 이게 이 있잖아요. 무늬가 패턴이 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보세요. 이게 벽지를 생산할 때는 똑같은 패턴인데 그 패턴이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인쇄가 되는 거거든요. 그 한 바퀴가 한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늬가 없어 보여도 이게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 인쇄가 된 거니까 무늬가 있다고 봐야죠. 근데 우리 눈으로 이렇게 쉽게 육안으로 이게 잘 안 보여지니까 그냥 무늬가 없다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럼 이게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여러 장 하려면 네. 그냥 이거 한 장 해가지고 요거를 올려서 그냥 자르면 돼. 안 그러면 제가 아까 다 잴 필요는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가령 이제 우리가 벽지를 재단을 할 때 뭐가 이제 필요하냐 몇 개를 자를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네, 몇 개를. 그러니까 가령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방 하나 길이가 가령 들어서 3m 30이다. 3m 30이면 자 벽지 이거 한번 재보세요. 벽지가 몇 cm 나오는지. 네. 여기 있어 뭐? 네. 52. 53 나오는데요. 실제로 벽지를 풀칠을 하면 5mm에서 10mm 정도 늘어나요. 벽지가 땡기 좀 늘어나. 종이가요? 네, 네. 종이가 늘어나요. 근데 그것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그냥 그 벽지 하나를 그냥 쉽게 50cm로 계산을 해보세요. 네. 50cm다 그러면 여기 아까 3m 30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몇 개가 필요합니까? 네. 그러면 7개죠. 7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6개에서 10cm만 넘어가면 7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7개 그러면 이제 결정이 됐죠. 아, 이거 7개 잘라야 되는 거다. 그러면 7개를 몇 cm로 자를 것이냐.
길이 재면 되죠. 그 길이 재서 그 길이에 플러스 10만 해서 잘라주시면 그게 천정 길이가 돼요. 그러면 천정은 플러스 10. 3m 30에 그랑 들어서 3m 50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재단을 할까요? 50씩 7개 하면 네. 50씩. 네. 일곱 그러니까 개? 7개를 몇 cm로 자를까요? 아, 높이가 3m. 길이? 가로 세로죠. 가로 세로? 네. 아니 얘는 세로. 가로. 방은 천정은 대부분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이게 방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출입문이라고 치자고요. 이렇게 이제 출입문이 되겠죠? 항상 출입문 맞은편에 창문이 있겠죠? 창문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대부분들 방 구조가 이래요. 그냥 창문 있고 출입문 있고 뭐 문이 2개 있는 데는 좀 드무니까. 그러면 여기가 3m 50에 이게 3m 30이라고 쳐요. 방 길이가. 그러면 벽지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하나 더 줘보시겠어요? 출입문을 방문을 열고 들어갔잖아요. 열고 들어갔으면 이쪽이 창가고 여기가 이제 대개 보면은 이쪽에 뭐 장이나 뭐 가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뭐 요즘 붙박이 가구 있으니까 근데 없다고 치고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벽지를 이쪽에서부터 붙여오는 안쪽에서부터 붙여가요. 벽지를. 자 보세요. 여기 쪽에서 붙이면 여기 한 폭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 벽지가 붙을 때 이렇게 붙겠죠. 그죠? 그 다음 뼈 벽지가 붙였을 때 또 위에서 겹쳐서 붙여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쪽 여기 이제 방문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보면 벽지가 그 이음새 부분이 자 보세요. 이렇게 보이는 거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보이는 거하고 느낌 뭐가 다르냐면 방 출입문을 갖다 이음새가 덜 보여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벽지를 붙일 때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붙여놔요.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이음새 부분이 위로 덮어 위로. 올라가게끔. 아,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더 이해하실 게 있어요. 시각적인 효과도 있겠다. 벽지가 이게 보면 이게 보시면 한쪽은 얇은 부분이 있어요. 아 예. 한쪽은 얇은 부분이 있고 한쪽은 두꺼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얇은 부분이 왜 있느냐면 겹쳐지는 거. 벽지 이게 벽지를 붙여질 때 위로 가는 거예요. 아 위로. 이렇게 겹쳐지는데. 위로 가면서 이렇게 가면 벽지가 이게 두꺼운 것과 얇은 것의 접착력이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얇은 거. 얇은 게 접착력이 네. 낫죠. 접착력을 높여주고 이음새 표시를 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위에 덮여지는 부분을 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얇은 벽 부분이 위로 가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벽지를 붙일 때는 얇은 부분이 그 다음번에 왔을 때 얇은 부분이 위로 가게끔. 그럼 이제 우리가 풀칠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 풀칠을 했어요. 풀칠을 하고 벽지를 붙이는 순서는 여기 보시면 이게 방이라고 그랬을 때 출입문이 있죠. 이 출입문을 보면 출입문에는 항상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조명 룸 스위치가 있고 그다음에 보일러 스위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스위치 바로 밑에는 또 콘센트가 있고 그러니까 첫 장은 항상 출입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기퉁이나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출입문에서부터 먼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첫 장은. 그러면 출입문 첫 장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얇은 부분 있죠? 얇은 부분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출입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출입문 기준으로. 왜냐하면 어느 집이든 간에 이 출입문은 반듯하게 설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몰딩이다. 그럼 약간 이렇게 올려 붙이는 거죠. 이렇게 이 벽을 맞추고 쭉 맞춰 붙여 주는 거죠. 얇은 부분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지. 여기가 먼저 와야겠죠. 먼저 그다음 오는 번에 데니까. 얇은 게 또 이렇게 오겠죠. 와서 위로. 네. 이해되셨죠? 네. 선생님 그런데 이 한 가지 보는 거 아까 이 안쪽에서부터 하라는 것은 어떤 거? 천장을요? 네. 아 천장.
이거는 이거 방금 이야기한 거는 벽이고. 그리고 천정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치수 보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벽지를 붙이는 방향은 이 방향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가령 들어서 보시죠. 여기가 3m 50이면 이건 7폭이잖아요. 이것도 3m 30이면 이것도 7폭이에요. 그러면 길이가 좀 짧은 쪽으로 선택을 해주는 게 일하기도 편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7폭을 해주면 짧은 쪽으로 되어지는 거죠. 천정 문제.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단을 할 때 이제 치수를 이제 적는단 말이죠. 재단을 하기 위해서 메모지를 하나 들어요. 근데 대부분들 메모지는 현장에 있는 이 벽지에다 메모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들고 다니면서 치수를 쟀어요. 자, 천정이 7폭에 3m 30이니까 10cm 해주고 3m 40을 재단을 하자. 이게 그러면 천정에 대한 이제 재단 목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을 재야 되겠죠. 벽이 여기서부터 재야겠죠. 여기서부터 50cm 간격으로 재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3m 50이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일이 치수를 다 재기가 뭐하면 벽지를 이걸 하나를 들고 가요. 벽지를 들고 가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재는 방법이 또 있고요. 근데 이걸 추천합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방치수를 일일이 다 재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자 보시자고요. 여기가 출입문이 보통 1m를 빼요. 그럼 2개 빠지는 거죠. 그러면 7개에서 2개 빠지면 여기가 5개. 그죠? 여기 7개. 그 다음에 여기가 7개겠죠?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보통 150에서 180 정도가 돼요. 창문 크기가. 이제 좀 큰 데는 2m까지 되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그러면 2m를 잡자고요. 2000. 2m 잡으면 이게 7개에서 4개를 빼면 여기가 3개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 3개. 그러면 이제 14, 17, 22. 그렇죠? 네. 그러면 벽은 여기 22폭의 높이를 재야겠죠? 바닥에서부터 천정 몰딩까지 천장문. 보통 뭐 2m 40 이내로 나옵니다. 2m 40이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옛날 집 말고는.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2m 40이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2m 40이면 자 바닥에서 천정 높이까지가 2m 보통 40이 안 넘어가요. 35에서 38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m 40을 자르면 240. 그러면 자 보세요. 천정 벽지 재단했죠? 이제 벽 몇 폭 들어가 있고 치수 쟀죠? 그러면 천정 쟀고 벽 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때가 뭐냐면 창문 출입문 있죠? 출입문 위쪽에가 이제 그 벽지로 붙어 있는 데가 있고 몰딩으로 다 올린 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벽지로 붙어 있다. 그러면 여기가 1m니까 몇 개겠습니까? 2개. 그러면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문상, 네, 문상을 네. 2개에 이제 여기서 몰딩에서부터 문 프레임까지 재면 되겠죠? 보통 그게 35에서 40cm 나와요. 아니 그냥 40cm 잡고. 그러면 여기 이제 쟀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창문이 있겠죠? 창문이 2m예요. 그러면 몇 폭이 필요합니까? 4폭이죠? 그러면 4폭에 보통 바닥에서부터 창문 프레임까지 높이가 110에서 120 나와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제 창이 상이 있고 하가 있어요. 이거는 3개씩이야. 밑에가 3개면 위에도 3개겠죠? 3개에 곱하기 뭐 120. 밑에 위에는 이게 또 35.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3개죠. 이렇게. 6개. 4개. 아, 4개. 4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창문 이제 방 하나에 재단을 해야 될
종류가 천정, 네, 벽, 벽, 문상, 창상, 창하 이렇게 재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재단을 하신 분을 잡아주면 먼저 천장부터 자르면 7폭을 3m 30으로 7폭을 잘라서 단돌이 해줘요. 묶어줘. 묶어서 딱 묶어놓고 거기다가 이건 천정 하고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벽을 22개를 2m 40으로 22개를 잘라서 묶어줘요. 그리고 이건 벽 하고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상, 창상, 창하는 또 이만큼 길이 잘라서 묶어놓고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요거 한 바퀴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데 보통? 이제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제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평 개념으로 따지는데요. 이 벽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폭 합지라고 하거든요. 네. 저 소폭 합지가 2평이에요, 2평. 아, 이게 2평? 12.5m 정도 나옵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면 보면 벽지 이제 라벨을 뜯어보면 길이가 나오는데 12.5m예요. 12.5m.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자고요. 12.5m면 우리가 천정이 230. 5개를 2m 50씩 5개를 잡으면 네 개. 5개. 그러면 12.5m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개. 웬만한 벽은 벽지 한 롤을 가지고 한 롤에 5개. 한 롤을 가지고 5폭이 나온다 생각하면 되죠. 한 롤에 5폭.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3m 이제 3m 30이면 이게 보십시오. 3m 30이면 5개. 3m 50, 7m 3개 정도 나오죠? 10.5m니까 그죠? 그러면은 천정이 몇 폭이죠? 7폭이잖아요. 네. 그러면 벽지가 2개 반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천정할 때 벽지 2개 반. 그 다음에 벽이 22개니까 4개 4개 반 4개 반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벽이 4개 반, 천정이 2개 반. 그러면 벽지가 7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벽지를 이제 이 방에 대한 벽지를 붙이려는데 벽지 소요량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가령서 우리 방 안방 하나 도배를 하겠는데 벽지가 몇 개 들어가야 될지를 한 박스를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수를 재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벽지 소요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벽지 가게 가서 벽지 7개 주세요. 근데 이거 붙이려는데 풀은 얼마나 있으면 될까요? 그럼 풀은 알아서 챙겨줘요. 근데 벽지는 알아서 안 챙겨준다고. 그러니까 벽지 소요량 정도는 내가 산출할 줄 알아야 된다. 거기다가 내가 좀 실수할 거 감안해서 하나 더. 뭐 그러면 뭐 벽지 8개 가져가면 되는 거고. 7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 벽지가 하나에 가게에 가시면 저게 하나에 6,000원? 6,7,000원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저거 하나 지금 뭐 잘못 사면 괜히 더 살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벽지 소요량 산출하시면 되고. 또 뭐 궁금하신 거예요? 벽지 소요량까지 계산했으면. 벽지 소요량에서요. 네. 요즘 실크 벽지로 다 큰 거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작은 게 아니고. 근데 지금요. 네. 제가 여기서 실크 벽지랑 광폭 벽지랑 또 계산하면요. 네. 너무 헷갈려서. 일단 오늘 여기. 네, 여기 네. 이것만 하고 이것만 넘어가요. 연습. 네. 여기서 실크 벽지 설명하고 광폭 벽지 설명하면 그거였나 저거였나 헷갈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잠깐 쉬었다가 좀 기다.